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제주의 풍경. 아름답다는 것을 알지만 매일 만나기에 무심히 흘려보내는 이 풍경은 특별하고 세밀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한층 더 다채로운 색이 더해져 우리가 보지 못한 시각과 감수성을 깨워낼 수 있습니다. 늘 곁에 있기에 새로울 것 없었던 모습들도 세련된 감각과 섬세한 손길이 다 새로운 이야기로 태어납니다. 제주의 자연은 예술가를 만나 상상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는 예술 작품으로 새로운 제주를 만납니다. 지구 반대편의 금빛 노을, 우리와 다른 문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 제주에서 태어나 자란 오늘의 주인공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 새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제주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키웠습니다. 그가 여행에서 배운 가치와 생각은 작품 속 소설적 감수성으로 나타나고 제주의 모습을 담은 아기자기한 일러스트에는 그가 제주를 보는 또 다른 세련된 시선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홍민아의 문화로그 왓에서는 현실과 여행의 경계 같은 글과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던져주는 젊은 예술가를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서홍동. 이곳에 오늘 주인공의 작업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한낮에 인적 없는 주택가에서는 빈집을 지키는 개들 소리만 간간히 들려옵니다. 오늘 주인공은 젊은 예술가라고 하는데요. 두근두근 설레는 기분으로 가파른 계단을 거침없이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들어가도 되죠? 아유, 그럼요. 네. 작업하고 계시나 봐요.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하는 척 하시는 건 아니고. 예, 5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공연 포스터 작업. 저는 오늘 여행 작가, 네. 그죠? 일러스트레이터, 여행 작가 이렇게 알고 하는데 네. 이니까 그렇죠. 도 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오늘 여행 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주 다니지는 않는데요. 한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림, 글, 여행 노동자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문신기 작가는 여행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이고 여행지의 에피소드와 낭만을 서사가 있는 글로 풀어놓는 여행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무리 먼 곳까지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결국 자신의 작품의 밑바탕은 제주에서 배운 자연과의 교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아직도 바다 혹은 오름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 제주는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이고 무궁무진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의 감각적이고 세련된 일러스트를 보면 그가 제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실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하고 오기는 했지만 작가님에 대해서 직접 오늘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20살 대학 가기 전까지 여기서 쭉 있었고 한 3년 전에 다시 제주로 돌아왔고요. 어쨌든 지금은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디자인 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파트를 굳이 나누자면 글은 여행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행은 사실은 누구나 꿈꾸고 여행 가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여행 작가가 돼야지라고 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즐겁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계속 물리고 저도 계속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선택이 저희한테 잘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훌륭하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추상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주어지는 직업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시행착오도 많고 되게 고생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그때 충실해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도 좀 알아주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작업실이 지금 시원해요. 옥탑이라. 그죠? 누가 봐도 화가의 작업실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작가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어요. 제가 그림 그릴 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질문이거든요. 이런 그림을 보면 동양인인데 파란색과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던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은 좀 서구화된 시스템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사람들 눈은 네. 옆으로 예, 긴데 예. 세로로 표현하신 것도 재미가 있었고 이게 뭐야 라기보다는 왜 그랬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얘기하는 게 뭘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작품을 보는 순간 무엇을 그렸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먼저 품게 하는 문신기 작가의 작품은 우리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골똘히 고민하고 있었던 것, 여행지에서 느꼈던 것,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물음의 답 또한 작품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크고 작은 작품마다 그의 깊은 우수와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고 인생이 무엇인지, 예술은 왜 필요한지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실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저희 선택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죠. 되게 좌우지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고민해보자 같아요. 고민해보자. 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자의 의미는 아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있게 삶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건강한 거겠죠? 그는 1년에 한 번씩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금까지 프랑스, 호주, 태국, 스페인, 쿠바에서 길게는 8개월, 짧게는 1개월간 지내며 그곳의 생활과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책 그들은 왜 파리로 갔을까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에게 부여한 88만 원 세대라는 이름을 버리고 떠나 치열하게 보낸 240일 동안의 파리 체류기입니다. 본문 사이사이에는 문신기 작가가 그린 일러스트가 함께 들어있어 그의 추억을 더욱 흥미롭게 전해줍니다. 책을 제가 조금 훔쳐봤어요. 그들은 왜 파리로 갔을까? 네. 네, 앞쪽 부분을 조금 읽었거든요. 네. 그 전에 미대를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던 대학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네. 자유롭고 이런 상황에서 그림도 배우고 싶고 그랬는데 보면은 이제 대부분 취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88만 원 세대라는 명칭을 얻을 때였거든요. 그런 게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 몇 개월 해서 돈을 먹고 무작정 떠났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비자 만료가 돼서 네. 있을 때까지 있자 해서 파리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소위 똘레랑스라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관용인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너에게 피해를 안 주니 나한테도 주지 마 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주의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회를 되게 촘촘히 만들어주는 한국에 있으면은 갑자기 취업 말고 딴 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좀 보통. 이분법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본 사회는 그렇게 해도 돼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옵션을 줘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여행 작가를 하고 지금도 그림 그릴 때 그때 참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돼. 틀리지 않았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기 때문에 네. 떠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기한테 자꾸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게 뭐고 가면 내가 얻을 게 뭔지를 정확히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귀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늘 먼 곳을 동경했던 문신기 작가는 대학에 입학하며 제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삶일까? 문신기 작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찾은 답은 결국 제주였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장소 있으세요, 제주도 안에? 네, 굿장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제주도 사람이 봐도 되게 신기한 곳 같아요. 네, 어디서도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닐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굿장 같은 곳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고 신비롭죠. 정말 신비롭고 그래서 동백동산이나 검은오름이나 갈 때마다 정말 좀 뭔가 되게 하여튼 신비로워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네. 네. 문신기 작가는 최근 동백동산에서 받은 영감을 계기로 곶자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곶자왈처럼 신비로움을 느낀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태초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곶자왈에 인공적인 이미지가 공존하는 그림은 문신기 작가가 바라보는 개발과 공존의 기로에 선 제주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니까 제주를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리시겠어요? 일러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제주도지만 되게 아름답네 라는 색들이 좀 많이 좀 그게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제주도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그림은 되게 이쁘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제주도네.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또 제주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개별적인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보편성까지 더해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성도 인정받고 또 제주가 가진 특성도 잘 살릴 수 있으면 계속 작업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네. 책임감을 가지고. 통장 잔고가 달라서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문신기 작가의 작품은 제주의 보편적인 색을 찾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국적을 망라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제주의 이미지에 보편적인 색을 입히고 문신기 작가만의 개성을 더한 일러스트 작품은 편안하고 아기자기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문신기 작가가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빠른 손놀림으로 슥슥 그려나가는 태블릿 펜 끝에서 문신기 작가의 시선으로 본 제주가 생생하게 피어납니다. 작품은 결국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 위함이라면 일러스트로 표현하는 문신기 작가의 언어는 제주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아닐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생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영향을 받은 존경하는 작가가 계시면 알려주세요. 굳이 꼽으라면 그 스페인 화가 고야라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19세기에는 되게 어떤 화풍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전주의다, 신고전주의다, 뭐 그런 화풍을 다 따라갔는데 고야는 절대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사회 풍자도 되게 많이 하고 그때 당시의 그림은 되게 다 이뻤어야 됐는데 고야는 정말 좀 많은 큰 영향을 줬던 작가인 것 같아요. 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희 외할머니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4.3 사건 때 본 남편을 잃어버리시고 지금 저희 외할아버지를 만났지만 외할아버지도 금방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 늘 외할머니 집에 가면 저희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뭐 놀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뭐 그랬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자연에서 할머니랑 사촌들하고 놀면서 그때 되게 감수성이 되게 많이 풍부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게 된 되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 외할머니와의 기억, 그때 네. 본 자연, 네, 특히나 그 시절에는 더 많이 영향을 받고 보는 것이 다 자양분이 될 수 그렇죠. 있는 예, 시기잖아요. 예, 예.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던지는 문신기 작가. 그는 그 대답을 제주의 광활한 자연 속에서 찾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제주의 자연 속으로 나가 그 의문과 해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았는데요. 각박한 일상에 치여 지내는 사이 제주의 계절은 봄을 성큼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수국과 연꽃이 피어나고 초목의 색이 더욱 진해지고 공기에서도 여름 내음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봄 아니라 여름에 가깝죠? 아우 네. 너무 덥네요. 네, 바다에 곧장 입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행지 예.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있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데는 쿠바였던 것 같아요. 예. 가장 인상 깊었던 뭐 짧은 에피소드 혹시 있으시면? 그러니까 쿠바가 되게 생각하면 열정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냉소적이에요, 그 나라 자체가. 네. 근데 음악만 나오면 사람들이 돌변하거든요. 네. 욕망이 절제된 국가라서,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데 이제 음악만 나오면 막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추는 거예요. 할머니랑 아줌마랑 다 뒤섞여서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작가님은 그런 음악이 나오면 춤을 즉석에서 그런 사람처럼 추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러고 연습을 지금 해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곳곳을 누비던 문신기 작가가 돌아온 곳은 다시 제주도였습니다. 아무리 먼 곳까지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결국 작품의 상상력이 되는 것은 제주에서 배운 자연과의 교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진짜 여행을 온 것 같아요. 지금. 네, 좋죠? 아우 좋습니다. 네. 여행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호주 핵심 제일 중부에 보면 앨리스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4시간 동안 사막을 달려서 들어가면 연두묵 커뮤니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호주 원주민 애버리지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 호주 원주민들의 예술이 되게 유명해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정말 다양한 색감으로서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티스트 어시스턴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이제 밥도 만들어주고 빨래도 해드리고 뭐 어쨌든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버스가 4시 새벽 출발하면 그 앞에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 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버스가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 마을을 돌아요. 진짜요? 네, 이렇게 돌면서 깨워줘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시스템이네요. 네. 실생활을 보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네.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늘 작품 활동을 하세요. 어떻게 저런 그림을 어떤 교육도 받지도 않고 어떻게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근데 늘 석양은 너무 아름답고 하늘의 별도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교육보다는 직접 몸을 예, 체험한. 몸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책 내신 게 여러 권 있던데 그죠? 네, 처음 책은 뭐 제 20대 때 그들은 왜 파리로 왔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다음 책은 이제 제주 오름 걷기 여행이라고 제주도에 있는 오름의 30 몇 곳을 이제 선별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세이로 풀어낸 책이거든요. 책이 다 탐이 나는데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제주 오름 걷기 여행은 환상의 풍경 미학을 보여주는 오름 여행 안내서입니다. 1년 반 동안 60여 개의 오름을 오르내리고 그 중에서 엄선한 34개의 오름을 100여 장의 사진과 함께 엮어냈는데요. 단순한 여행 안내서를 넘어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와 삶을 책 곳곳에 짧은 소설처럼 재미있게 풀어놓았습니다. 상도 받으셨다고요? 제가 그 호주에서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때 네. 갑자기 제 아는 지인분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그때 어디서 일을 했었냐면 이제 미얀마 군부 정권 에서 이제 폭력에서 피해서 도망 나온 이제 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 이유는 남산 선생님이 남학생들을 성적으로 추행을 한 몇 개월 동안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가 좀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미술 치료 이런 정신적인 멘탈 치료가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 아이들 예. 피해받은 아이들한테. 예, 그게 필요로 해서 갑자기 그때 연락이 와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날라갔죠. 네. 이제 생각보다 이제 피해 학생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교가 100 몇십 명이었는데 이제 근데 수개월 동안 그게 폭력에 시달렸던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미술 수업을 했어요. 네.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역인 메솥은 미얀마의 오랜 내전으로 정치적, 경제적 난민들이 모이면서 난민촌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들은 미얀마법, 태국법, 국제법 등 그 어떠한 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문신기 작가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처음 접한 카메라로 직접 찍은 사진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8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런 치료를 떠나서 하다 보니까 그냥 얘네랑 같이 놀자. 그래서 맨날 같이 밥도 먹고 그냥 이러면서 놀다 보니까 이들도 이제 서서히 마음을 열었어요. 네. 근데 얘네가 난민이니까 그 폐쇄된 공간에 있으니까 얘네한테 카메라를 줘서 그 폐쇄된 공간을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프린팅 된 거를 그 위에 또 다시 그림을 그리게 이제 몇 개월간의 수업을 했죠. 총 한 8개월인가 좀 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업들을 이제 전부 다 한국으로 가지고 왔죠. 네. 가지고 와서 또 운이 좋게 어떻게 NGO 단체랑 연결이 돼서 한국에서 전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거의 다 판매가 됐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 학교에 보냈죠. 네. 직접적으로 가서 도와주시고 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를 리드해 주시고 네. 결과도 좋았고 네. 저는 충분히 그 스토리 상 받으실 만 했는데요. 네. 상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태어나 자란 제주가 답답했던 문신기 작가는 다시 제주로 돌아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주라는 개별성과 세상이라는 보편성의 만남을 꿈꾸는 그의 작업은 우리도 함께 꿈꾸게 하고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태도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잠깐 뵀는데 예. 문신기라는 네. 작가님에 예. 대한 그림이 이제야 조금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그죠? 어떤 안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오늘. 제주도를 저는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 뿌리가 여기 있고 네. 제 정체성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제주에 관련된 것을 계속 뭐 그림이든 글이든 행복하게 다 같이 행복하게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추상적인 네. 것처럼 얘기해 주셨지만 네. 말씀을 들으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떤 작업을 해 나가실지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예, 해주십시오. 제가 무한 도전에 나오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오늘 만나본 문신기 작가의 말처럼 결국 창의성과 아이디어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일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 새롭지 않은 것들,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일상은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술 작품에만 보냈던
느꼈던 감탄과 관심, 찾고자 노력했던 의미들을 살아있는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